15번 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약간 15번 때 나올 난이도인가 싶긴 한데, 일단 먼저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좀 어려운 문제를 충분히 학습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정말 단어 그대로 좀 난이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x가 어떠한 구간에 대해서 나눠져 있고, 자, 가조건 한번 볼게요. 실수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하다. 자, 조건 어느 정도 주어져 있고, 나조건 쉽지 않습니다. gt에다가 절대값 t-1 더하기 t-1을 곱한 거를 적분까지 한 개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디 범위 내에서? 실수 전체의 x의 범위 내에서. 요 부분이 이제 쉽지가 않은데요. 자, 우리 먼저 일단 요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 건데, y는 절대값 t-1 절대값 닫고 더하기 t-1 요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 건데요. 그래프로 약간 단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0부터 2까지 범위 내에서는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0부터 1까지 범위 내에선. 그런데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빠져나올 겁니다. 부호 변화 없이. 즉 무슨 얘기냐, 그래프를 그냥 바로 그려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1, 0을 기준으로 0이랑 1 바깥쪽은 그대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0이랑 1 사이에 있는 부분은 0으로, 이게 막상 더해봐야 서로 지워져서 0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알 수 있고요. 자, 밑에 것도 비슷하게 해보겠습니다. 약간 다른데,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는 절대값 t-1 바로 닫고 t 플러스 2 절대값 닫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t 플러스 2. 요거 한번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비슷합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식으로 다르냐, 살짝 아래다 그리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랑 1을 기준으로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여기 1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땡길게요. 자,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1이랑 마이너스 2 사이 범위 내에서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랑 합쳐집니다. 그래서 위로 블록하게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러면 그게 아닌 나머지 범위 1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는 부호가 그대로 나오게 되니까 둘이 지워지면서 그냥 0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은 그렸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위에 거는 0부터 1까지는 0입니다. 아래 거는 요 범위 1보다 큰 범위에서는 0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이쪽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쪽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GT가 뭔지 알기 좀 쉽지 않거든요. 자, 이 부분은 쉽지가 않은데 약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0부터 x까지 적분할 건데 어차피 0이랑 GT랑 곱하면 어차피 0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줄에서 0부터 1까지는 0에서 1까지 범위 내에선 얘가 0으로 나옵니다. 그럼 어차피 그걸 GT에다 곱해봐야 어차피 둘이 곱해지면 0이 되는 거죠. 즉 약간 결론이 뭐냐,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은 0이 됩니다. 이 피적분 함수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걸 0부터 x까지 적분을 하는 것과 1부터 x까지 적분을 하는 건 결국 똑같아집니다. 자, 비슷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래 거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과 1보다 큰 구간은 싹 다 0이 됩니다. 싹 다 0이 되는데 그러면 1부터 3까지 구간 내에서는 어차피 이 값이 0인 거잖아요. 다시 요거 1부터 3까지 구간 내에서는 어차피 이게 0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3부터 0까지 다시 3부터 x까지 적분을 하는 것과 1부터 x까지 적분을 하는 게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왜? 1부터 3까지 적분을 하면 어차피 0이 되니까 그냥 정적분 분리해서 더했다고 치면 0이 더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적는 게 가능해집니다.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쩌라는 거냐?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다음 단계가 좀 쉽지 않은데요. x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하나 넣어야 되는데 약간 티가 나죠? 지금 보면은 거의 다 1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게 조금 쉽지 않습니다. 저는 h라는 수를 하나 상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h라는 거는 우리 그 미분 처음 배울 때 그거랑 비슷한데 충분히 작은 수면서 양수인 겁니다. 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0보다 조금 큰 어떠한 수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에다가 어차피 모든 실수 x가 된다며요. 1 플러스 h 다시 적겠습니다. 1 플러스 h를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얘는 이런 느낌입니다. 1부터 1 살짝 오른쪽까지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값이 몇이 나오냐?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1 오른쪽에 위에 있죠. 양수 아닌가요? 즉, 여기 있는 피적분 함수에서 이 부분은 양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수를 정적분을 일정 방향으로,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적분을 하면 양수가 되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음수를 적분을 하면 똑같이 음수가 나오고, 이 부분을 안다고 했을 때 뭐랑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이게 양수여야 되는 겁니다. 피적분 함수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GT가 기본적으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양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쉽지 않죠? 자, 똑같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밑에 거 다시 한번. 요거는 자, h 양수라 그랬잖아요. 요거는 살짝 다르게 1-h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뭐가 살짝 달라지냐면요. 1부터 1-h. 이거 적분 방향이 지금 반대입니다. 아래 게 지금 더 크죠? 위에 게 더 작은 수고. 요렇게 세팅을 했을 때는 일단 여기 피적분 함수 뒤에 거 보겠습니다. 1 살짝 왼쪽. 여기 양수고 여기죠? 여기는 피적분 함수는 양수입니다. 근데 적분의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을 때 뭘 적분을 해서 양수가 나오려면 거꾸로입니다.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여기 있는 GT는 주어진 1부터 1-h까지 범위 내에서 음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음수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여기서 풀이가 되게 좀 신기하게 되는데요.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요게 요 범위 내에서 양수라네요. 자, 그러면 G1 플러스 H가 양수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1부터 1-h까지 범위 내에서 GT가 음수라며요. G1-h가 음수인 겁니다. 여기서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면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죠. 그러면 H를 계속 작게 하면은 이쪽은 계속 작아지고 양수는 양수인데 이쪽은 계속 올라옵니다. 음수는 음수인데. 그럼 중간에 H를 충분히 작게 하면 껴버리죠. 뭘로 껴요? G1이 0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G1이 0인 거를 이렇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눈치가 빠르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 알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제가 호흡이 좀 깁니다. 다음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다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 반 정도 했어요. 자, 다음 gx를 다시 이제 관찰할 건데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중요합니다. 증가하고.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를 하면은 이게 1대1 대응이 되죠. 맞죠? 계속 증가하면 1대1 대응이잖아요. 미분도 가능하니까 연속도 되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gx는 1대1 여기 좀 이상해졌네. 1대1 대응입니다.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g1이 0이라고 됐죠. 그러면 x절편이 x는 1에서만 생기지 다른 데서 생기는 게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함수가 증가함수인데 여기 보면은 분명히 그냥 좀만 생각해봐도 범위도 맞으니까 g2분의 k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2분의 k를 그냥 대입한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대1 대응에서 G1이 0이다. G2분의 k가 0이다. 이게 이제 좀 약간 심한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1이 2분의 k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k가 2구나. 여기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k가 2인 것까지 알아냈으면 다음은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전 gx 그릴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k는 2인 걸 알았으니까 한 요쯤 잡을까요? x는 k, 2라고 하겠습니다. 2면서 동시에 k인 겁니다. 이렇게 잡히고, 기울기 2짜리죠? 이렇게 직선 하나 올라옵니다. 여기 있는 직선, 여기 이렇게 가고요. 지금 저는 gx 그리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가 x는 1입니다. 1,0. 자, 다음 fx. 최고 창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인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죠? 즉, x는 1에서 접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치면 안 되잖아요. 갈아탈 때. 그래서 표현상 약간 연장선을 그려놓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갈아타야 되냐, 이렇게 접하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갈아타야 됩니다. 누가? gx가. 자, 근데 사실 제가 지금 개형을 그렸는데 이건 조금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냐? 우리 이거 증가해야 됐잖아요. 근데 이거 올라갔다 내려가죠.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그냥 올라가야 됩니다. 요런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도 그러네. 다시. 그냥 스무스하게 요렇게 그냥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가는 부분 없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이제 다 했습니다.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접하는 데가 어디죠? x는 이 지점이죠. 그러면 올라가다 보면 여기 만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알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말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접하는 곳이 2, x는 2, 만나는 곳이 알파. 그러면 우리가 fx를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fx는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2에서 접한다, 중근 처리하고, 알파에서 만난다, 근 처리하고, 누구랑? 이 직선이랑. 이 직선 뭐죠? k가 2니까 2x 더하기 2죠? 2x 더하기 2랑.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2x 더하기 2 아니네요? 2x 마이너스 2네요. 다음. 계산 좀 복잡합니다. 여기서 그냥 단어 그대로 gx가 증가한다고 하니까 얘도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증가도 관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분해봐야 되겠죠? f'x는 여기 계산이 좀 약간 많습니다. 미리 적어놓은 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적어놓은 거를 이제 관찰해보면 잘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적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알파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적히고요. 다음, 이게 이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사실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오른쪽에 있어서 그렇게 상관은 없거든요. 어쨌든 이걸 판별식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자, 판별식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얘도 계산이 좀 너무 복잡해요. 4분의 d 판별식 써보면은 이것도 미리 해놨습니다. 잘 정리해보잖아요. 다시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써지고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정도 이게 조금 복잡한데 근해 공식 한번 쓰면 됩니다. 그러면 알파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 2 플러스 루트 6보다 크거나 같고 2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옵니다. 원래는 지금 이게 특정 범위 내에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의미 없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그래서 알파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파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고 우리 마지막 우리 뭐 구하는 거였죠? G2K GK 더하기 1 구하는 거였죠? 마무리하면은 GK 더하기 1은 K가 2니까 F3 어차피 범위 내에 있어서 F3은 뭐가 되죠? 여기다가 넣어보면은 3 빼기 알파, 자 이건 그냥 하겠습니다. 플러스 4 이렇게 나와서
F3이 7 빼기 알파구나. 저것의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저것의 최소값은 어디서 나올까요? 알파가 제일 작아지는 지점, 커지는 지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에다가 이걸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은 5-루트보다 작거나 같구나 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답 5-루트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생각하기도 힘들고 계산량도 많고요. 사실 평소 15번보다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 것 같고 잘 정리하면 되게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잘 한번 다시 복습해보면 좋겠습니다. 확통 30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일단 확통 30번 이번에 케이스 분류도 까다롭고 그 다음에 조건을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 일반적인 풀이는 이제 좀 그렇다 치고 저는 조금 더 특별한 풀이 혹은 더 빨리 풀 수 있는 풀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주어진 조건을 먼저 한번 볼 건데요. 가조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x 더하기 fx가 집합 x에 포함되어 있다. 저는 이거를 약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x 더하기 fx가 어쨌든 집합 x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구나. 그냥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자명하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식 전체에다가 x를 하나씩 빼줍니다. 그러면 fx는 2-x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거를 그래프로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기 있는 거 y는 2-x 직선 하나 그릴 거고요. 여기 있는 거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직선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는 미리 그려놨는데요. 이제 한 칸당 1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여기다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자, 2-x는 y절편이 2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어떠한 직선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이게 y는 2-x입니다. 자, 저쪽 한번 그려볼까요? y절편이 마이너스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어떠한 직선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쩌쩌쩌쩌 하면서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우리가 구역을 잡았는데 나는 숫자를 여기 안에다가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여기 마이너스 1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2도 벗어나지는 못하겠죠. 자, 그래서 약간 여기 육각형에다가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진짜 함수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쪽이 x가 마이너스 2거든요. 색깔 바꿔서. 요쪽이 x가 마이너스 2거든요. 이쪽 라인을 f-2, 요쪽 라인을 f-1, 요쪽 라인 f0, 요쪽 라인 f1, 요쪽 라인 f인데 여기다 무엇을 표현할 것이냐. f-2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누적해서 여기다가 봐봐요. f-2가 2가 될 수 있는 가지수는 그냥 이 하나입니다. f-2가 1이 될 수 있는 가지수는 그냥 하나. f-2가 0이 될 수 있는 가지수도 그냥 하나. 요 밑에는 그릴 수가 없죠. 자, 누적해서 다음 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f-1과 f-1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제가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지키면서? 여기는 나 조건을 지키면서. 자, 저는 나 조건을 약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작거나 같다. 즉, 작거나 같다 약간 무슨 말이냐? 가로로 이렇게 와도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도 됩니다. 단어 그대로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여기 찍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기 있는 1이 그대로 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요. 위에서 올 게 없잖아요. 다음, 여기 f-1이 1이 되는 경우의 수는 여기 있는 1이 내려올 수 있고 여기 있는 1이 가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에서 2라고 적힙니다. 자, 반복해서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적힐 수 있는 거는 1에서 내려오고 1에서 내려오고 1에서 가로로 가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마지막이 좀 헷갈려요. 여기 있는 거는 1에서 내려오고 1에서 내려오고 1에서 내려오고 3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누적해서 적히게 됩니다. 자, 약간 지루해지는데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다음 줄 여기 있는 건 뭘까요? 그대로 오니까 1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기 있는 건 1 더하기 2가 돼서 3입니다. 다음 여기 있는 건 한번 학생들이 한번 생각해볼게요. 잠깐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6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살짝 빠르게 해볼까요? 이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은 9 쪼로록 똑같이 더하니까 9 다음 줄도 여기는 1 더하기 3을 해서 4 그 다음에 누적해서 더하면 10 여기서부터는 보면서 하겠습니다. 19, 28 미리 해놨거든요. 14, 33, 61까지 하면은 경우의 수가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이 좀 헷갈려요. 마지막에 FE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4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FE가 제로인 게 14가지인 겁니다. FE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33가지인 겁니다. FE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61가지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답 한번 적어볼까요? 답은 그래서 합 더해줘서 14 더하기 33 더하기 61을 해주면 되고 해보면은 8에 10, 108 이렇게 가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보면요. 일단 이 풀이는 확실히 일반적인 풀이가 아닙니다. 좀 특이한 풀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한 거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게 설명이 좀 되게 길거든요. 문제 푸는 건 금방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영상 첨부해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험생들 고생 많으셨습니다.